네, 여러분 지난주에 대형 여행사와 독립 여행사, 노옵션, 노쇼핑의 함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 대형 여행사들도 저가 패키지가 사양 산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전략에 굉장히 힘을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된 대형 여행사의 남미 여행이 무려 1인당 3천만 원에 육박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3천만 원짜리 여행이 과연 그 값을 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남미 전문으로 하시는 여행사가 짠 비슷한 여정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미 여행만 비교하면 좀 아쉬우니까 유럽 상품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패키지 상품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내 자유여행 일정을 짜는 방법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여행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미디어 히치하이커 대표 김다영입니다. 우선 뉴스에 나왔던 그 3천만 원짜리 남미 여행 상품은 제가 쉽게 찾았고요. 정확한 가격은 2,790만 원, 총 4개국을 가고요. 비즈니스 항공권이 주는 혜택을 정말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 비즈니스 클래스가 주는 혜택은 이 항공사에서 만든 혜택인 거잖아요. 이 혜택을 이제 이 여행 상품의 굉장히 큰 강점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항공권을 걷어내고 여행 일정 자체만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도 이 여행이 과연 2,790만 원의 가치를 제대로 할까,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면은 남미를 좀 전문으로 하시는 독립 여행사에서 이 상품과 똑같이 4개국을 다루는 비슷한 여정의 상품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남미를 좀 전문으로 다루시는 여행사 중에서 4개국 16일 일정은 조금 짧죠, 아까보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다. 사실은 그냥 일정표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굉장히 비교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거를 잘해주는 게 바로 AI입니다. 그래서 챗 GPT에 가서 두 상품 일정을 복사해서 첨부하고요. 챗 GPT에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너무너무 잘 비교를 해줍니다. 참고로 첫 번째 아까 보셨던 에미레이트 비즈니스 가격은 810만 원대였습니다. 두 번째 상품 같은 경우는 한국을 경유하는 이코노미 항공권인데 대략 250만 원 정도로 가격을 주고 이 항공편 가격을 빼고 현지 일정만 가지고 퀄리티를 분석해 달라고 한 거예요. A 여행사가 대형 여행사고요. B 여행사가 독립 여행사입니다. 그러니까 A 여행사가 럭셔리 상품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개 다 같은 나라를 갑니다.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남미 내 항공 이동은 두 여행사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마추픽추에서 럭셔리 기차를 타는 게 A 여행사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좀 굉장히 재밌는 결과를 얻었는데요. 바로 핵심 관광 및 체험 요소라는 항목입니다. 우유니 소금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A 여행사는 소금 호텔이 1박이고요. B 여행사 800만 원짜리는 소금 호텔이 2박입니다. 소금 호텔이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에 있는 소금 호텔이잖아요. B 여행사 상품에 우유니 사막에서의 일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염전이라던가 선인장 섬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A 여행사 아까 럭셔리 여행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면 여기는 소금 호텔 1박만 하고 다음 여정으로 이동하거든요. 대신에 엘 칼라파테 빙하 투어라고 해서 모레노 빙하에서의 보트 타고 트레킹하는 게 포함이었고요. 숙박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A 여행사에서는 4, 5성급 중심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었고요. B 여행사의 경우에는 3, 4성급 중심이고 AI로 몇 번 분석을 해보다가 아주 재밌는 개념을 발견했는데요. 바로 체험 밀도라는 거를 분석을 해줍니다. 제가 이걸 분석해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AI가 이런 개념을 저한테 알려줬어요. 이 체험 밀도라는 게 뭐냐면 일자별로 어떤 상품이 더 체험을 많이 하루에 많이 하나라는 그 밀도도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 여행사 같은 경우는 마추픽추가 약간 우위라고 되어 있고 프리미엄 기차를 타기 때문에 우유니 투어에서는 놀랍게도 B가 더 우위라고 분석을 합니다. 비니쿤카 무지개산, 고산 트레킹은 B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공권을 제외하고 일정하고 그 숙박만 대비했을 때 무려 1,400만 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부분에서 정당화가 가능한가를 체크를 했을 때 체험 밀도 부분에서는 B가 일부 우세하기 때문에 정당화가 어렵고, 특히나 우유니 체류 부분에서는 B가 역전 우위, 그러니까 오히려 저렴한 상품이 더 우위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A 여행사가 B 대비 1,400만 원이 높지만 실제로 분석을 해보면은 5,600만 원 수준 차익이 나는 게 적합하다. 그러면 그 나머지 차액 약 800만 원은 프리미엄, 과잉 마진 구조의 가능성이 높다, 일정 대비 과도한 비용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두 패키지의 장점만 뽑아서 자유여행 일정을 구성하려면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추천해줘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저를 칭찬했습니다. 훌륭한 질문입니다. A 여행사의 고급 편의성과 안정성, B 여행사의 체험 밀도와 지역 특화 경험을 결합하면 최고의 남미 자유여행 루트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두 일정에서 좋은 부분을 쏙쏙 빼가지고 일정을 짜줬습니다. 1일차, 2일차 해가지고 좋죠. 동선을 다 고려해서 짜주는 거예요. 총 예상 경비는 950에서 1,400만 원 사이라고 되어 있고요. 마지막이 핵심입니다. A 여행사의 2,790만 원의 절반 수준 가격으로 그에 상당하는 정도의 기획에다가 B 여행사의 장점까지 더한 여행을 자유여행으로는 짤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분 가격으로 두 분 가실 수 있다. 조금만 더 여기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제 호텔 이름이랑 해가지고 제가 예약만 하면 되게끔 이제 일정을 쭉 짜줄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제가 물어보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당장 남미 여행을 갈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AI를 통해서 대형 여행사와 독립 여행사도 비교를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여행사의 장점을 딴 나만의 자유여행 일정을 만드는 것까지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A 럭셔리 상품에 대한 총평을 해보자면 삼시세끼가 모두 전 일정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옵션이 없이 모든 투어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마진을 감안하더라도 완전하게 편안함을 원하는 소비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여드릴 비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대형 여행사의 럭셔리 상품 시리즈 중에서 남프랑스 무려 6박 8일에 1,950만 원, 2천만 원이죠. 예, 이 상품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일정을 소화하는 유럽 전문 독립 여행사의 남프랑스 상품 6박 8일에 499만 원,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아까 2천만 원 대비 똑같은 6박 8일인데 500만 원짜리 상품이 있어서 두 상품의 한번 퀄리티를 비교해보자. 아까랑 똑같습니다. A 여행사가 대형 여행사의 럭셔리 라인의 상품이고요. B 여행사는 특정 지역들을 좀 전문으로 하는 여행사의 남프랑스 상품입니다. 일단 항공료를 검색해서 넣었고요. 616만 원이고 B 여행사 같은 경우는 동일 일정이 108만 원이었습니다. 에어프랑스. 호텔 수준은 전일정 고급 호텔이라고 되어 있는데 B 여행사의 경우에도 부티크 호텔이나 고성 호텔, 우리 소위 말하는 샤토라고 하죠. 시내 중심의 1급 호텔을 위주로 넣었는데 호텔 셀렉션이 꽤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호텔을 좀 눈여겨보는 거 알고 계시죠? A 여행사 총 이동 도시수는 13개, B 여행사 같은 경우는 12개가 나옵니다. 포함 체험이라는 게 되어 있는데요. 럭셔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일정이 많은 편이고요. B 여행사는 프로방스, 깊이 있는 마을 체험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A사 상품이 항공비를 제외하면 1,334만 원으로 B보다 800만 원대가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물어봤어요. 이 상품이 항공을 제외하고도 이 정도 가격의 가치를 가지느냐고 그랬더니 A사의 일정은 밀도는 높으나 과잉 스케줄의 가능성이 있고 체험의 질보다 양에 치중된 감이 있다. 추가 가이드 비용이 수백만 원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B가 더 일정 여유가 있기 때문에 경험 만족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재밌죠? A의 비즈니스 항공을 제외한 순수 일정만으로 설명 가능한 금액은 B사 대비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그 차액이 적당하다. 남은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은 브랜드 프리미엄과 마진, 간접비로 추정이 된다. A사의 제품은 고마진 구조이며 일정만으로는 해당 가격이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눈여겨본 그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 2천만 원짜리 남프랑스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점심을 본인이 사 먹어야 됩니다. 이게 믿겨지세요, 여러분? 식사를 디자인해 놓지 않았어요. 그날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중식이 불포함이라는 거예요. 2천만 원인데.
B사도 중식은 선택입니다. 그렇지만 식사가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일정인데 이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저는 이 상품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A사 상품이 이 가격에 대한 가치를 지니려면 지금 현재 일정에서 어떤 게 추가돼야 맞는가,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러면서 고급 식사나 미슐랭 투어 같은 게 포함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정적인 체험이나 일반 상품에 포함되지 않는 VIP 투어가 포함이 돼야 된다. 근데 없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이제 아까 호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완전히 특급 호텔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호텔이 없었어요. 포시즌스 만다린 같은 정말 초특급 호텔의 숙박이 2천만 원 상품이라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여유 있는 일정 설계, 단순히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프리미엄 소비자가 기대하는 거는 여유와 휴식 중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만 골라서 했네요. 지금 상태로는 이 2천만 원 상품은 고가 프리미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브랜드 프리미엄 또는 과다마진 구조로밖에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아주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렇게 AI로 여행 일정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드렸는데요. 비슷한 두 상품 중에 고민하고 계실 때 또는 프리미엄 상품 구매를 고민하고 계실 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여행 상품 일정표를 복사하실 때 그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수정을 한번 하시면 좋은데요. 마르세유에 대한 설명 부분이 관광 정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다 지우시는 게 좋습니다. 관광지 정보는 이 일정 분석에서는 불필요한 정보입니다. 아비뇽의 교황청을 설명하면서 매년 유명한 아비뇽 연극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해가지고 이 여행 정보에 축제나 이벤트 정보 같은 거 끼워 넣는 설명이 많더라고요. 패키지 여행에서는 이런 축제나 이벤트 같은 귀중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정표를 풍부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꼭 이런 식으로 눈속임 정보를 많이 넣어요. 라벤더 밭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는 라벤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린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근데 패키지 여행자는 라벤더 축제를 못 간다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다 모두 지워주시고 무조건 이동 경로, 이 상품에 포함된 투어, 식사, 숙박 정보만 넣어서 완료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프롬프트를 넣으실 때 주관적인 의견을 먼저 반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얘가 귀신같이 그 의도를 읽고 편향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은 그쪽으로만 가게 됩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럼 부당한 쪽으로만 계속 분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두 상품을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달라. 일자별 체험 밀도를 분석해 달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두 개를 비교하실 때는 반드시 항공권 가격을 따로 스카이 스캐너에서 검색하셔가지고 같이 넣으시면 좋습니다. 항공권 가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일정의 퀄리티만을 분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업이 이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이 항공권 가격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직접 인솔까지 다 하는 그 직원들이 있는 여행사들을 편의상 독립형 여행사라고 분류해서 소개를 한번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여행사 추천해달라 요청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여행사를 검색을 해서 찾는 거예요. 제가 찾는 방법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네이버가 아닌 구글에서 지역 플러스 전문 여행사 이렇게 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는 거예요. 구글 검색 결과에서 1면에서 2면만 보셔도 각 지역별 대표 독립 여행사들이 쭈루룩 많이 나옵니다. 네이버는 왜 안 쓰냐? 검색 결과에 광고 지면이랑 홍보성 글이 차지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거를 찾을 때는 심플하게 구글 먼저 검색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남미 전문 여행사로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맨 위에 광고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그 해당 여행사에서 이 키워드에다 광고를 넣으신 거예요. 광고도 뭐 참고를 하실 수 있고요. 광고 밑에서부터는 각 지역별 특화된 여행사들이 이렇게 차례로 쭉 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름을 많이 들어봤던 여행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문 여행사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도 뭐 세미 패키지라던가 반자유 여행이라던가 이렇게 유럽만 타겟으로 하는 여행사들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여행사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여행사들이. 그 다음에 제가 직접 인솔 가이드를 하청 안 주고 운영하는 회사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해당 여행사 아까 검색 결과에서 아무거나 사이트 클릭하셔가지고요. 전속 인솔자나 상품 기획자의 프로필을 이런 식으로 잘 소개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행 상품 페이지에서 이 여행을 누가 인솔
장소라는지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나, 이 부분을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여행사를 찝어서 소개를 해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여행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대형 여행사의 초고가 럭셔리 패키지 일정을 AI로 한번 분석해보는 여러 가지 접근법을 소개를 드렸고요. 독립 전문 여행사들의 상품 대비, 가격 대비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일정별로 한번 세밀하게 따져볼 수 있다. 이것들을 예전에는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AI 기술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부분들 말씀드렸고요. 나아가서 이 여행사들의 일정을 잘 활용해서 나만의 자유여행 루트를 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영상 보시고 직접 나도 한번 해봤어요 하면서 AI로 한번 분석해 보신 분들은 후기도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히치하이커 TV였습니다.